11장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에서는 다형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상속과 다형성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0장에 걸쳐서 클래스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클래스의 내에 멤버로서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 멤버들은 접근자가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 것. 자, 대표적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객체라는 것은 메모리상의 어떤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클래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샵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던 클래스. 자,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클래스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실세계를 그대로 끌어온 겁니다. 즉, 프로그램 세계로 끌어온 거예요. 자, 객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객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자, 이거를 프로그램 세계로 갖고 오게 되면은 프로그램 세계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메모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메모리.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를 열심히 배워왔지만 결국에는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객체 지향, 즉 클래스로부터 메모리를 만들고 그 메모리에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클래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객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클래스로부터 메모리를 만들고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물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든 주 목적을 보게 되면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리고 확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늘 진화를 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확장과 진화의 연속성을 보게 되면은 상속과 다형성이 기술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 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의 재사용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응용 프로그램.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한순간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즉,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수정할 거고 기능이 필요하면 기능의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모두 지워버리고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재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기능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기반 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 자, 여기에는 속성과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면 속성이라는 것은 이 클래스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즉, 대표적으로 인스탄스 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의 동작이 관계되는 것은 메소드, 그리고 프로퍼티가 있을 겁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C 언어에서는 이 속성과 동작을 분리를 했어요. 즉, 그때 당시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C 언어에는 속성과 동작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 즉 C샵과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속성, 인스탄스 변수, 동작, 메소드 이것을 하나의 클래스로
뭉쳐놓은 것이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을 새롭게 누군가가 기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또 다른 파생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파생 클래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반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상속을 받아서 새롭게 만든 파생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반 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상속을 받아 만든 클래스는 파생 클래스. 자, 이 두 개의 키워드가 11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반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 메소드들이 있을 겁니다. 즉, 기반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개의 멤버들이 있어요. 이것을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자, 오버라이드.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버로딩은 기존에 있는 메소드가 있지만 이와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와 이름이 똑같은 또 다른 메소드, 이름은 똑같은 메소드를 정의를 해놓은 것. 즉, 이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 쌓아놓는다. 자,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메소드를 뭉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반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가 있을 때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을 파생 클래스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쓰지만 다른 용도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 오버라이드. 기존에 있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름은 그대로 따오지만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을 다시 정의를 하는 것. 이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클래스에는 멤버 접근자가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만 그동안에 배워왔어요. 자, 상속에 들어가게 되면 잘 쓰지는 않지만 프로텍티라는 또 멤버 접근자가 있게 됩니다. 자, 프로텍티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베이스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베이스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에 족보가 있죠. 족보처럼 클래스들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집안을 만드신 할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자, 이것처럼 클래스 계층 구조도 이러한 상속 계층 구조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속 계층 구조가 상에서 생성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즉 여러분 자신과 같아요. 즉 여러분들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간접적으로 DNA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간접적으로 DNA를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나와 떨어진 조상들, 이거를 간접적인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DNA를 상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겠죠. 자, 부모님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DNA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상속, 그리고 간접적인 상속. 자, 이 상황에서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또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 이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제가 한 개가 나와요. 자, 그 예제 하나를 갖고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상속.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의미로 진화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화. 자, 세상의 인류는 계속 진화를 거쳐서 현 세대에 도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도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어떤 회사가 창립이 돼갖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코드가 현재 이 시점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진화를 해나가면서 문제점도 개선되고 기능도 보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진화하고 똑같아요. 코드의 진화. 또 다른 의미로는 기존에 있는 코드를 흡수해서 확장한다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라는 단어는 진화하고 똑같다. 또 다른 의미로는 흡수, 확장. 상속, 진화, 흡수, 확장. 자,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상속을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의미로 구체화된 객체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화된 객체.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속,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상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자, 이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으로 해갖고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할당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것.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 그것이 왼편에 있는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참조 변수. 그래서 할당연산자의 오른편은 객체, new, 만들어라. 객체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즉 메모리를 만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왼쪽에 있는 이 참조 변수에 의해서 객체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휴먼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이 객체를 호모사피엔스라는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요 클래스를 통해 갖고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호모사피엔스 객체를 만들었지만 이 휴먼을 갖고 이 클래스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 두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의 DNA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즉 진화를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즉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던 DNA를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흡수를 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흡수.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객체는 강호동이라는 이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머니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설열이라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데드와 맘으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강호동과 설현, 이 참조 변수에 의해서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클래스 계층 구조처럼 이렇게 진화해 나가면서 여러분 세대에 맞는 클래스가 정의가 된다.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이름으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클래스들 맘과 데드 그리고 휴먼 이것들도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DNA를 받아서 여러분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 여러분 클래스를 만든 것을 실제 객체로 만들어서 참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조 변수와 그리고 이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스페셜라이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휴먼,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좀 더 일반화된 것들. 일반화됐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즉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후손들은 지금 현 세대에 있는 여러분보다 좀 더 진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발전돼서 나갈 겁니다. 자,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이 신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구체화된 객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발전된 인간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과거에 신이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었던 거를 현 세대에 와갖고 또 미래 세대가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인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것과 객체적 프로그램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처음엔 두리뭉실하고 완성 조금 부족한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좀 더 상속돼 가면서 구체적화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간다는 것. 자, 이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을 기반 클래스, 아래에 있는 것을 파생 클래스, 또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기반 클래스, 아버지 어머니는 기반 클래스, 여러분들은 파생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휴먼이라는 클래스는 여러분들 자식이라는 클래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간접 상속 클래스, 얘는 간접 상속 클래스. 그리고 어머니, 데드와 맘은 직접 상속 클래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직접 기반 클래스. 조금 전에 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son이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데드와 맘은 직접 기반 클래스가 되는 거죠. 직접 기반 클래스. 간접 기반 클래스는 뭐가 될까요? son이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human이라는 클래스는 간접 기반 클래스입니다. 간접 기반 클래스. 또 하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 즉 C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클래스 계층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클래스 계층 구조. 그리고 그 클래스 계층 구조의 최고의 정점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접이든 또는 간접이든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분들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해야 될 것.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클래스 계층 구조가 시작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을 얘기를 할 때 이스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어 관계. 자, 이전 1학기 때는 우리가 컴포지션을 얘기를 할 때 해서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해서 관계. 자, 상속에서는 이스어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자동차는 탈 것이다. 자, 이스어 관계입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파생 클래스. 이거는 기반 클래스. 자, 자동차는 탈 것이다. 맞죠? 의미적으로. 트럭은 탈 것이다. 이스어 관계입니다. 자, 클래스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vehic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아래 카와 그리고 트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할 때 트럭 is a vehicle. 자, 이에 의해서 is는 상속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스는 아주 교활한 늙은 여우다. 자, 그러면 늙은 여우가 있습니다. 늙은 여우. 보스가 있어요. 보스. 자, 이렇게 상속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탈 것은 vehicle is a car. 어떻게 될까요?
vehicle은 자동차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vehicle이라는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있을 거고 트럭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버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에 기반 클래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 이서 관계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관계들이 일서 관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서 관계는 상속을 의미한다. 자, 클래스 라이브러리,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수많은 사전에 빌드된, 자, 여기서 사전에 빌드라는 것은 뭘까요? 자, 어떤 클래스, 단넷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어떤 특정 클래스가 있습니다. 특정 클래스.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갖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서 이것을 빌드를 하게 됩니다. 즉, 오브젝트 파일,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코드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전에 빌드, 오브젝트 파일,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컴파일한 것 또는 DLL 코드로 바꿔준 것, 빌드한 것. 자, 이것을 사전에 빌드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빌드된 클래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빌드된 클래스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가 어떤 특정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코드로 컴파일하든지 또는 DLL 코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클래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클래스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죠.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을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전체는 아닌데 단넷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보다 더 큰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의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넷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최정점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라는 것.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모든 클래스들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클래스.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 체크박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는 아마 토글 버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예요. 즉, 직접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체크박스 클래스는 족보를 보게 되면, 클래스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먼 위치에 있지만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간접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간접 상속. 자,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14장, 15장에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빌드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또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넷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 계층 구조에서 최정점은 오브젝트 클래스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에서 나오는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사이. 자, 기반 클래스는 보다 일반적이다. more general. 그리고 파생 클래스는 보다 구체적이다. more specific. 자, 이 두 개의 단어로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영화 배우는 잘생겼다. 제너럴이죠. 제너럴. 자, 영화 배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영화 배우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다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제너럴, 일반적인 사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영화 배우는 잘생겼다.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공유는 잘생겼다. 자, 앞에서 있었던 모든 영화 배우보다 공유라는 이 클래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되겠죠. 자, 공유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는 잘생겼다. more specific입니다. more specific. 즉 앞에 있는 도깨비라는 한정사가 있어서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 한정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자, 그 다음에 도깨비에서 김고은과 키스하는 공유는 잘생겼다. 자, 앞에 있는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보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깨비에서 김고은과 키스하는 공유는 잘생겼다. 자, 여기서부터 앞에 있는 모든 배우와의 사이에는 앞에 모든 배우는 모 제너럴이고 뒤에 나오는 도깨비에서 김고은과 키스하는 공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상속 앞에서 있던 것처럼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먼으로부터 파생된 데드 클래스와 그리고 맘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로부터 상속받은 선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스페시픽하다는 것은 앞에서 상속받은 이 맘 클래스와 데드 클래스, 여기에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이 선 클래스에서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 추가로 구현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 클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데드 클래스와 맘 클래스보다 좀 더 스페시픽. 그리고 이 클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 클래스는 more general. 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기반 클래스예요. 자, 스튜던트는 클래스로부터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대학원생, 언더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학부생. 자, 이렇게 상속받아서, 즉 파생돼서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파생 클래스, 이것을 베이스 클래스, 즉 기반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 이게 기반 클래스입니다.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체크카드 계좌, 그리고 적금 계좌, 적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체크카드 계좌와 적금 계좌, 이거의 공통적인 요소를 이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 정의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내는 기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각각 체크 어카운트 그리고 적금에 해당되는 세이빙 어카운트로 파생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이 기반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체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세이빙 어카운트, 자, 이것도 위에 있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100%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UML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다음 그림에서는. 자, 이수어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살표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반 클래스를 의미하고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생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자, 커뮤니티 구성원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플로이 고용인, 그리고 학생, 그리고 졸업생, 파생 클래스입니다. 즉 커뮤니티 멤버라는 클래스의 모든 것을 이 인플로이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요. 물론 스튜던트도 상속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 그리고 졸업생, 앨럼너스, 이 클래스 내에서도 커뮤니티 멤버라는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리고 각각의 기반 클래스 상속받은 놈을 가지고 파생 클래스에서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고용인 마찬가지로 패컬티, 교직원이 있을 거고, 교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도 행정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강의라는 교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위로 갈수록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놓은 more general, 밑으로 갈수록 specific,
구체적인 것, 그 클래스의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멤버들이 추가된 것, more specific. 그리고 티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멤버는 간접 기반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얘는. 스튜던트, 여기 있는 인플로이도 마찬가지예요. 티처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간접 기반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컬티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기반 클래스가 되는 거죠. 티처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패컬티는 직접 기반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쉐입 관계를 한번 볼까요? 쉐입 클래스 예를 들어 봅시다. 또 하나. 자, 형상이라는 것, 쉐입이라는 클래스는 2디멘셔널 쉐입과 3디멘셔널 쉐입 두 개의 파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2디멘셔널 쉐입 그리고 3디멘셔널 쉐입 요 내부에서는 기반 클래스인 쉐입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상속을 받아요. 아마 요만큼이 되겠죠. 3디멘셔널 쉐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여기에 있는 멤버들 모두를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디멘셔널 쉐입 이 특징에 맞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 3디멘셔널 쉐입에 맞는 좀 더 구체화된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해 놓은 것. 자, 그 다음에 2디멘셔널 쉐입도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쪽으로 상속을 해줍니다. 상속을 해줘.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클이라는 이 클래스 내에는 2디멘셔널 쉐입에 있는 모든 멤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서클 입장에서 간접 기반 클래스인 쉐입에 있는 모든 것 그것 또한 여기에 상속받아서 위치하게 될 겁니다.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예요. 2디멘셔널 쉐입에 있는 모든 멤버 그대로 상속받아서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간접 기반 클래스인 쉐입에 있는 모든 멤버 이것 또한 상속받아서 트라이앵글 클래스 내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멤버로서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클래스 계층 구조상에 있는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과정들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할당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할당연산자의 오른편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new, 메모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메모리?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어요. 메모리는. 자, 그 가운데 데이터 영역에는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복사해 넣습니다. 그 멤버들을 살펴보게 되면 private, public, 그리고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protect가 있을 겁니다. protected. 자, 메모리상에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는 여기 있는 생성자가 호출돼서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것. 자, 2단계까지 되면은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객체가 완성. 자, 이 메모리에는 데이터 영역에 서클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복사해 놓은 private, protected, public 이 멤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편을 볼까요? 서클, 즉 객체의 타입과 동일해야 돼요. 이 객체를 만든 타입이 뭐였죠? 서클을 수용하기 위한 객체였습니다. 따라서 참조 변수 타입도 서클로 해야 돼요. 서클이라는 객체를 가리키는 쉐이1이라는 참조 변수. 자, 참조 변수도 메모리입니다.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갖고 있는 메모리.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영역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오른편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 값이 이 데이터 영역, 즉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shape1이라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 OX1234 추적해 보면은 이 객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참조를 하게 된 겁니다. 참조를. 자, 그런데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객체 내에 있는 퍼블릭 멤버들만 액세스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 영역은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오른편에 있는 객체의 퍼블릭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10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객체 속에 있는 멤버들끼리는 서로 간에 접근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멤버, 이 멤버들은 프로텍티드 그리고 퍼블릭에 있는 멤버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텍티드, 이 멤버들은 프라이빗 멤버, 퍼블릭 멤버 이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인스턴스 변수는 값을 읽어오고 메소드는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은 프라이빗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메소드, 프로텍티드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메소드 모두 읽어올 수 있고 값을 변경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객체 속에 있는 멤버들은 패밀리예요. 가족들이에요. 따라서 값을 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객체 속에 있는 멤버들끼리는 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인스턴스 변수에서는 이 객체 속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인스턴스 변수가 프라이빗에 있는 멤버를 접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라이빗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를 퍼블릭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퍼블릭에 만들어 놔요. 그러면 쉐입1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퍼블릭에 있는 요 놈을 접근하고 요 놈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회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가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10장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멤버, 어떤 것이자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속에서 파생 클래스와 기반 클래스, 자, 이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살펴볼까요? 자,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요거는 상속이 없는 것, 자,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상속입니다. 자, two dimensional shape, 기반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상속받은 서클이라는 클래스, 자, 서클이라는 클래스 한번 볼까요? 자,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new, 서클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메모리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선 서클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놓습니다. 요 영역에. 자,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복사하다 보니까 이 서클을 상속해 놓은 기반 클래스가 있어요. two dimensional shap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객체 속에 복사해 놓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private, protected, public. 위에 있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클이 상속받은 기반 클래스인 two dimensional shape. 여기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져요. 상속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shape2 참조 변수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동일해요. 자, type, circle type. 객체가 만들어진 타입과 참조 변수의 타입 일치하죠. 일치. 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shape2는 자, 이렇게 생략해서 표시를 하면은 요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 참조 변수 앞에 있는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원 표시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요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다. 이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shape2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될까요? 퍼블릭 영역입니다. 즉, 기반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그리고 파생 클래스, 즉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이 양쪽에 있는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영역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두 개의 영역,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영역,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 오로지 퍼블릭, 기반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파생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접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통해 갖고 퍼블릭에 가고, 퍼블릭에 있는 요 놈을 통해서 프라이빗에 있는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파생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티드에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접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텍티드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그것을 퍼블릭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퍼블릭에 있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메소드는 자기들끼리, 패밀리끼리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텍트에 있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한 번 걸쳐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았을 때 기반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 기반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 파생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 이 객체 메모리 속에 복사돼서 들어간다. 복사돼서 들어가지만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퍼블릭 영역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워보고.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객체 속에 있는 클래스들끼리. 자, 서클이란 클래스에서 복사해 놓은 것. 이건 자기들끼리 패밀리이기 때문에 모두 복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접근. 물론 파생 클래스, 기반 클래스인 여기서도 자기들끼리는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멤버들 모두는 퍼블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자, 여기 있는 멤버들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생 클래스에 있는 이 멤버들은 아버지, 즉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느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있어요. 고객. 자, 그런데 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고객은 그 차를 팔았던 대리점으로 갈 겁니다. 대리점에 가서 고객 상담 직원과 접촉을 할 거예요. 즉, 고객은 여기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고객 상담 직원과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이 퍼블릭 고객 상담 직원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직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내부끼리 회의를 해요. 이걸 보상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즉 대리점장 그리고 위에 과장 협의를 합니다. 즉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 패밀리들끼리는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협의된 결과를 이 고객한테 알려주는 것. 이것 또한 이 퍼블릭 멤버, 즉 고객 상담 직원에 의해서 고객과 응대를 하게 됩니다. 이 고객은 절대 과장과 그리고 대리점장은 직접 접촉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퍼블릭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 직원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고객한테 답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리점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리점 상위 레벨에 있는, 즉 기반 클래스에 있는 본사에 연락합니다. 본사에서도 담당 직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장이 있고, 그리고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자, 여기서 나온 검토된 걸 갖고 대리점장 또는 과장 또는 직원, 이 사람이 이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직원과 접촉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때에 따라서는 본사에 있는 과장하고도 직접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데이터를 하면서 고객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 본사에 있는 대리점 담당 직원이 직접 고객한테 연락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과 본사에 있는 이 직원과도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대리점에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고객은 본사에 있는 고객 상담 직원하고 직접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퍼블릭 멤버십을 갖고 있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멤버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사에 있는 과장, 회장 직접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고객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있는 과장, 프로텍티드, 그리고 직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장이 직접 과장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대리점장이 직원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있는 과장이 직원하고 접촉할 수 있고, 대리점 과장이 본사 직원, 과장과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리점에서 본사에 있는 프라이빗 영역에 해당되는 회장하고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에요. 권한 밖의 일. 자, 요 예를 여러분들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게 되면은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파생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모두 들어간다. 객체 속, 즉 메모리 속으로 들어간다. 자, 이 클래스를 위해서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이 참조 변수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파생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다. 객체 속에 있는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의 관계, 파생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 멤버십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규칙이에요. 규칙.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기반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 파생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이 클래스 내로 복사돼서 들어간다. 객체 속으로 복사돼서 들어간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볼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new를 써서 메모리를 만들고, 메모리에 서클이라는 멤버들, 그리고 서클의 기반 클래스인 2디멘셔널 쉐입, 모든 멤버 복사해 놓는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한다. 객체를 참조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new를 썼습니다. 서클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서클이라는 객체. 근데 요게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볼까요? 2디멘셔널 쉐입입니다. 이 객체의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었어요. 참조 변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참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참조 변수 2디멘셔널 쉐입 이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서클이라는 참조 변수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 서클의 기반 클래스 타입인 2디멘셔널 쉐입 이것을 통해서 참조 변수를 만드는 것.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new를 써서 circle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circle. 만들어진 결과는 조금 전 설명한 것과 동일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참조 변수 타입은 two dimensional shape. 참조 변수. 자, 어떻게 될까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서클 타입의 참조 변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객체를 가리킵니다. 같은 객체를. 그런데 two dimensional shape이라는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든 것. 얘는 오로지 여기에 있는 퍼블릭 요 영역만 참조를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파생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 속에 있는 멤버, 여기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이 참조 변수 타입이 기반 클래스 타입, 즉 two dimensional shape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클이라는 객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렇게 똑같아요. 같은 객체입니다. 같은 형태의 객체예요. 같은 형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의 DNA를 자식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았어요. 자, 아들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아요. 자,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분. 이거는 내 때와 같고 정의해 놓은 멤버들. 자,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이거는 아버지 것. 아버지 것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금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금고. 금고 또한 상속받은 거예요. 프라이빗에 있는 금고.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서 여러분 객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금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 즉 two dimensional shape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쪽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즉 아버지 쪽에 있는 이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DNA. 얘는 내 때 와갖고 내 세대에 와서 만들어 놓은 DNA. 근데 참조 변수를 아버지 이름으로 이 객체를 참조를 했다. 그럼 아버지 쪽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쪽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객체를 가리켰다. 자식 객체를 가리켰다. 아버지의 참조 변수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다.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해준 요 영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상속해준 이 영역 가운데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형성에서, 즉 1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식 객체를 가리켰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상속해준 이 영역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영역 가운데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퍼블릭 영역만 접근할 수 있다. 얘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식 객체를 가리켰을 때는. 자, 이 부분은 1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객체를 만들 때 아버지에 있는 멤버와 자식에 있는 멤버 모두 객체 메모리 속에 복사해 놓는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메모리를 만든다.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circle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져요. 객체. 자, 이 객체의 데이터 영역에는 circle에 있는 멤버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에게 상속해준 이 투디멘셔널 쉐입, 이 클래스 타입에 있는 멤버들도 모두 들어가요. 그리고 서클 클래스 타입,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할아버지 클래스에 해당되는 쉐입이라는 클래스에 있던 멤버들도 모두 이 객체 속으로 복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참조 변수를 오른편에 있던 이 객체, 이 주소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과 이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이 일치한 경우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퍼블릭 멤버십, 그리고 아버지에 있던 퍼블릭 멤버십, 그리고 할아버지 쪽에 있었던 퍼블릭, 이 멤버들을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인 투디멘셔널 쉐입, 이것을 통해서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이 서클의 주소를 가리켰을 때, 즉 서클이라는 객체를 가리켰을 때, 참조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투디멘셔널 쉐입으로부터 상속해준 요 퍼블릭 영역과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쉐입이라는 클래스에게로부터 상속받은 이 퍼블릭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할아버지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이 참조 변수도 이 서클이라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쉐입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쉐입에 해당되는 부분, 즉 요 부분, 특히 퍼블릭 영역에 있는 멤버들만 이 참조 변수 쉐입1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하위에 있는 이 퍼블릭 멤버십에 해당되는 멤버들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은 12장에서 다형성을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타입의 참조 변수, 그리고 아버지 타입의 참조 변수, 그리고 할아버지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서클이라는 객체를 참조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멤버들은 서로 다르다. 즉 할아버지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고, 아버지에 해당되는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쪽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객체의 타입과 동일한 타입의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 아버지, 할아버지 쪽에 있는 퍼블릭 멤버십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투디멘셔널 쉐입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자식의 이름으로, 즉 투디멘셔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하위에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즉 아버지 객체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객체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투디멘셔널 쉐입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 수 있는 쉐입, 이 쉐입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디멘셔널 쉐입 객체 속에 있는 멤버,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쉐입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 얘를 통해서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파생 클래스와 기반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메소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반 클래스, 즉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가 자식대에 와서는 다른 역할을 해요. 만약에 다른 역할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생 클래스가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메소드를 상속받아도 상속받은 메소드의 기능을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를 파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그 메소드가 하는 역할을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버라이드는 11장 뒷부분 그리고 12장 다형성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생 클래스에서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그 메소드에 하고 있는 기능을 다시 정의를 하는 것, 재정의를 하는 것, 이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파생 클래스에 분명히 상속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투 디멘셔널 쉐입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서클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이 메모리송에 분명히 있습니다. 즉,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것, 투 디멘셔널 쉐입, 여기 있는 멤버들은 모두 이 서클이라는 객체 속에 복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라이빗 멤버십을 갖고 있는 아버지 쪽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십은 자식의 클래스에 있는 멤버십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금고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금고예요. 금고. 이 금고는 자식이 직접 억세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억세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프로텍티든 퍼블릭이든, 즉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멤버십을 갖고 있는 두 곳에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여기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회해서 퍼블릭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읽어와서 이 자식 클래스에 상속받은 멤버십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에서는 투 디멘셔널 쉐입이라는 클래스에 프로텍티드와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억세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참조 변수가 있죠.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 속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어요. 강의노트에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 모두 접근할 수 없어요. 참조 변수는 반드시 퍼블릭 영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텍티드. 자, 이것은 파생 클래스의 멤버십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멤버십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도 억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여기 프로텍티드 또는 여기 있는 프로텍티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객체 속에 있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뒷부분에도 설명되어 있네요. 자, 여기 같은 내용들입니다.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십. 이것은 파생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 없어요. 즉, 여기 클래스에서도 요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non-private membership, 즉 non-private method property를 통해서만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퍼티 또는 메소드, 이것을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영역에 두게 되면은 우회 경로를 통해 갖고 이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을 왜 설정을 해놨느냐?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에는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끔 정보의 은닉을 해놓는 거예요. 즉, 프라이빗은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들을 프라이빗 멤버십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접근해서 수정할 수 없게끔, 즉 파생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 없게끔 하고, 물론 참조 변수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게끔 이 프라이빗 멤버십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은닉,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 이것은 프라이빗 접근자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